청신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위협통제센터를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약 1시간 전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탔던 장소는 제2대 검자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의 장소였으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사람 하나 없는 그저 쓸쓸한 광장뿐이었고, 그곳에서 청신을 반기고 있는 건 오직 바람에 나부끼는 유엔의 빛바랜 깃발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물방울의 공격에 의해 모든 위협이 무용지물이 된 이후로 유엔과 PDC 그 어느 곳도 그녀에게 연락이 없었지만 청신은 그걸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그 무엇도 아니게 된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정지된 채 하염없이 걷던 청신의 시야, 먼 곳에 마치 핵폭발에 그것과 같은 버섯 모양의 구름이 거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위협통제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아시아 중력파 발사대의 파괴를 위해 물방울 탐측선이 대지에 남긴 상흔인 것 같았습니다. 청신은 그 구름이 피어나는 곳으로 플라잉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구멍 앞에 도착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엔 뜨거운 마그마로 인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걸 보고 있는 청신은 자신을 그 열기 속으로 던져놓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실패한 검자비에게 그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던지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 그녀의 뒤로 날카롭고 도끼에 찬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고개를 돌린 청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6개월 전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던 지자였습니다. 그녀의 외형은 6개월 전과 같았지만 여성스러웠던 기모노 차림 대신 닌자 복장을 하고 있었고, 등 뒤엔 커다란 무사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완벽한 미모와 여성스러운 몸짓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이제 싸늘함과 살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세등등하게 청신의 앞으로 날아와 사뿐히 착지했고, 청신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예상대로야. 그러니 너무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어. 잘못한 건 나약한 이 시대의 인간들이고 네가 모든 죄를 뒤집었었을 뿐이지. 청신은 지자의 말이 너무 정확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위로가 돼주진 않았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후 청신은 입을 뗐습니다. 이게 다 뭘 위한 거지? 지자가 답했습니다. 우주는 네가 꿈꾸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야. 청신도 이제 이 말을 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청신은 지난 반세기처럼 지구는 삼체에게 문화와 인류애를 전파해줘 삼체를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고, 인류는 삼체에게 얻은 과학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두 문명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적의 진심을 들여다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새 청신과 지자를 찾은 AA가 달려와 지자에게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너희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우리에겐 그래비티오가 있어. 지자가 그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곤 그들에게 몇 시간 전 청신의 인수식이 완료된과 동시에 그래비티오는 물방울에 의해 이미 괴멸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한 지자는 돌아서서 가려다가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는 듯이 청신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로지 선생에게는 꼭 삼체가 경의를 표한다고 전해줘. 그는 정말로 위대한 전사였어. 그리고 토마스 웨이드 선생에게 유검의 뜻도 함께 전달해주면 좋겠군.
청씨는 지자의 두 번째 문장에 등장한 이름을 듣고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의 요동을 느낀 지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지. 우리의 인격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너의 위협력은 항상 20을 넘지 못했어. 우리에게 넌 항상 지렁이일 뿐이었지. 하지만 로지 선생은 달랐어. 그의 위협력은 항상 90 이상에서 요동치는 마치 성난 코브라와 같았어. 그렇게 말하고 지자는 잠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곤 뭔가를 떨쳐내듯 고개를 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달랐어. 그의 위협력은 완벽한 직선이었어. 어떤 외부 변수를 입력해도 완벽하게 그 수치가 항상 100을 유지했지. 그는 우리에게 지옥에서 온 사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어. 그리고 만약 그가 널 죽이고 검자비가 됐다면 우린 아마 웨이드 선생이 죽기 전까지 침공할 생각을 못했겠지. 그리고 웨이드 선생이 죽을 때쯤엔 이미 너희의 기술력이 최소 우리와 비슷해졌을 테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는 없었을 테지. 그리고 지자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심한 벌레들, 호주로 갈 테니 준비나 하고 있어. 최근 린저 피츠로이 망원경에는 삼체 함대 415대가 삼체 행성을 출발해 약 6천 천문 단위를 이동한 것이 관측됐습니다. 이미 인류가 패배한 상황에서 이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삼체 함대가 이 거리를 오는데 걸린 시간은 1년이었고 이는 3세기 전 위기의 세기의 함대와 동일한 항해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세기 정도는 후에야 그들의 본함대가 온다는 것이고, 현 인류는 패배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류의 상황은 3세기 전 인류보다 훨씬 나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삼체 함대의 궤적이 포착된 곳은 첫 번째 포착 지점에서 약 18,000 천문단이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첫 번째 포착 후 엿새 후 이 거리를 도착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엔진의 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삼체 함대의 속도가 드디어 광속의 99% 이상으로 진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첫 번째 관측 지점과 두 번째 관측 지점 사이에서 별도의 가속 과정이 없이 바로 광속으로 도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가장 최근 함대가 포착된 곳은 태양계에서 약 6천 천문단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삼체 함대의 속도가 이 지점부터 급속하게 감속돼 그 속도는 3세기 전 함대와 같아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과학자들은 삼체 함대가 삼체 행성과 지구에서 정확히 6천 천문단위 지점까지 기존의 재래식 엔진을 쓴다는 점에서 아마 광속으로 진입 시 이 거리보다 근접할 경우엔 추진력에 의해 피해가 행성에 미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욱 심각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엔진의 추력이 6천 천문 단위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그 출력이 최소 태양 전체 출력의 100배를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영역이었습니다. 삼체의 기술 폭발에 대한 의견은 과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 주로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위협의 세기에 삼체로 건너간 지구의 문화가 그들에게 사상의 자유와 생각의 유연함을 발현시켰고, 아마 지난 반세기 동안 삼체는 기술적 르네상스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지자는 위협의 세기가 끝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보호지역 성명의 발표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명의 주요 내용은 3세기 전 인류의 멸종을 바라던 때와는 달리 현재 삼체 세계는 인류와의 공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공생의 룰은 승자인 자신들만의 것이었고 그 첫 번째가 1년 안에 40억 명의 모든 인류가 호주로 이주할 것, 두 번째로는 향후 제2의 발사대를 건설할 수 없도록 맨몸으로 이주할 것, 그리고 1년 후 호주를 제외한 대륙에 남은 인간은 물방울에 의해 전멸될 것 또한 전했습니다. 추가로 지자는 이주가 완료되고 나서 약 3년에서 4년 후 삼체의 보남대가 도착하면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호주 대륙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도 신락 같은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자의 약속과 동시에 인류의 대이동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청씨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프레스 노인의 집이었고 그녀는 AA와 함께 이 노인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나마 배급도 넉넉했고 사람들의 칠 걱정이 없었지만 청신과 AA가 1년 전 호주로 왔을 때는 그리 녹록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처음 정착한 곳은 이민자촌이었습니다. 그곳은 배급도 부족하고 몸을 편히 누일 공간도 부족한 마치 닭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건 청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청신에게 몰려와 욕을 하고 배급품을 빼앗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AA가 그녀 곁에서 그녀를 대신해 싸워줬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그 사람들을 절대 원망할 수 없었고 그건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폴리네시안 원주민 계통의 호주인 프레스 노인이 그녀들을 찾아왔고 그렇게 그녀들은 노인과 함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중 AA는 프레스 노인에게 사모아인들이 추는 전사의 춤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호주 원주민 혈통인 그는 마오리족과 자신들은 전혀 다르다고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 춤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기에 순식간에 마오리족 특유의 무서운 눈을 하고는 그녀들에게 전사의 춤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전사의 몸짓을 끝낸 그는 이 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눈을 죽일 듯 쳐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신에게 다가와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넌 적의 눈을 응시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네 탓이 아니란다. 정말로 네 탓이 아니야. 이튿날 청신은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복역 중인 웨이드가 최근 호주의 샤를빌 교도소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간 겁니다. 처음 그를 보고 가장 놀란 건 그가 지금도 국장 시절과 다를 바 없이 깔끔한 슈트 차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모 또한 흐트러짐 없었고 그런 그를 본 순간 청신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품고 있는 욕망과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웨이드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이면 실제 팔과 거의 동일한 의술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웬일인지 여전히 한쪽 팔만으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청신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다른 죄수들처럼 묵묵히 노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를 봤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작업을 이어가던 그에게 청신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가 하얗게 된 청신의 입은 그저 들썩거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 않았고, 그 순간 웨이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민이 마무리되기 전에 호주를 떠나.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고 청신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세기 전에도 웨이드는 항상 실타래 같은 말만을 짧게 던지곤 했습니다. 그때 그 실타래에 호기심이 있었고 풀 수 있단 자신이 있었지만, 오늘 웨이드에게 받은 실타래는 차마 풀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신은 그날 저녁 프레스와 대화를 하며 웨이드와 있었던 일을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얘야,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 더는 그 말을 생각하지 말도록 하거라. 그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의 뼈가 부러지고 난다면 그 부위는 전보다 더 두꺼워진단다. 원래 부족한 걸 겪으면 그 전보다 더욱 많이 채워 넣으려는 거지. 저들에게 부족했던 게 과연 얼마나 채워졌을까? 얘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다. 청신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민이 시작된 후 호주는 옛 지구의 축소판이 되어버렸고, 이제 백악관은 단촐한 간이 천막이, 뉴욕, 런던, 서울은 판자촌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호주로의 이민이 완료되고 인구가 40억 명에 이르자 식량과 건설자재, 모든 보급품들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제 빵 한 조각을 두고 패싸움을 벌이는 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40억 명 중 운이 좋았던 500만 명은 지구치안군이란 삼체 조직의 앞잡이가 되어 그나마 과거와 비슷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이들이 200만 명가량 있었는데, 그들은 최후까지 삼체에 항거하는 무장 독립 세력이었습니다. 이 조직의 주축은 청신과 함께 검잡이 경선에 참여했던 6명의 후보들이었고, 이 중 3명은 이미 물방울과 인류치안군에 의해 순교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이제 밤하늘을 보면 그들의 구원자가 저만치 먼 곳에서 달려오는 게 보였기에 그 지옥과도 같은 생활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구원자들은 415개의 빗무리로 이루어진 삼체함대였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나면서 삼체함대도 그만큼 태양계에 가까워졌고, 인류는 그들이 도착해 자신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선사해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갑작스러운 굉음에 청신은 잠에서 깼고 침대에서 달려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소리의 진원을 빠르게 찾고 있었고, 한 곳에서 청신의 눈동자가 멈춰섰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설비, 항구, 운송 등의 시설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자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을 통해 전 세계에 한 가지 절망적인 사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행스러운 건 삼체가 도착한 후 그들에게 파라다이스를 건설해준다는 약속은 아직까지 유효했습니다. 이는 추호도 거짓없는 사실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다만 인류의 대이동이 완료될 시점에서야 지자는 더 정확한 세부 사항을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삼체함대가 도착하는 수개월간 인류는 호주 대륙에서 원시 시대로 돌아간 채 철저하게 그들만의 생존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함대가 도착하는 시점까지 살아남은 이들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있었던 폭격은 호주를 원시시대로 되돌리려는 물방울과 지구치 한 대의 사전 준비와도 같은 것이었고, 지자의 분석에 의하면 최종 승자들은 40억 명 중 약 4천만 명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회견장에서 직접 듣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설을 파괴해버리면 식량 생산을 어떻게 하란 겁니까? 그 질문에 지자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미 40억 명의 식량이 널려 있잖아요. 우리가 도착하기까지 충분할 겁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인간들은 대부분 삼체가 자신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준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삼체인들에게 이는 당연한 생존 규칙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동족 포식은 생존만이 문명의 존재 목적이던 그들에겐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생존 규칙을 이제 인류에게도 일깨워 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급하게 난민촌으로 뛰어온 청신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틈을 비집고 들어가 대형 전광판에 나오는 지자의 회견 내용을 빠짐없이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던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여성이 지자의 동족 포식이란 단어를 듣고 경악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신도 그 찌르는 듯한 비명을 잠시간 들었지만 이내 발밑의 땅이 청신에게로 달려드는 것과 동시에 소리가 잦아지고 시야가 흐려져 갔습니다. 청신 또한 지자의 회견 내용 막바지에 이르러 버텨내지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깨어난 청신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나게 됐고,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된 걸 알아버리게 됐습니다. 그녀의 시야 한가운데에 블랙홀이 생겨나더니 순식간에 그녀가 보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청신은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암흑을 맞이한 순간 청신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눈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그게 윈텐밍의 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던 청신은 고개를 들어 이 망상들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현실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청신 박사님이신가요? 누구시죠? 치안군에서 나왔습니다. 지자께서 박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치안군은 청신에게 지자와 연결된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 통화를 통해서 그녀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자가 그녀와 통화를 한 이유는 청신에게 호주가 아닌 그녀가 원하는 어떤 곳이든 보내줄 것이라는 제안과 모든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청신은 그나마 삶을 포기하지 않던 이유가 속죄라는 목표 때문이었고, 그렇기에 자신은 이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AA와 프레스 노인의 자유와 생활을 보장해달라는 말을 덧붙인 후 그녀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청신은 통화를 하며 마치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신은 어느 순간부터 지자를 그녀라고 여기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밀하게 지자는 삼체라는 집단의 지시를 받는 존재였기에 그도 그렇다고 그녀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화기나 워키토키라고 생각하는 게 더욱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청신은 그 수화기 너머의 존재가 왜 이리 자신을 신경 쓰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궁금증을 따라가다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수많은 난민촌의 사람들이 배급을 갖고 투쟁을 했지만
정작 프레스 노인의 집에는 항상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보급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프레스가 호주인이기에 받았던 배려라고 생각했으나 그것도 그닥 설득력이 없는 생각이란 걸 이내 깨달았습니다. 지자의 인류 감축 선언이 있은 후 청씨는 어쩌면, 아니 거의 확실하게 자신은 그 5천만 명의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사랑했던 인류에게 뜯어먹혀 버릴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조차 이제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심지는 전부 불타버렸고 청신 마음속에 남은 건 이제 까맣게 변해버린 잿덩어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되던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끝낸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신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와 7만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호주로 되돌아가다 인류는 호주라는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날 때와는 달리 이제 인류에게 더 이상의 여행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삼체와 인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비티오는 반세기 전 출항했을 때와 다름없이 당당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블루스페이스호를 빠르게 추적 중이었습니다. 이미 우주의 먼지가 됐어야 할 그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